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3년형 투아렉입니다. 2월 1일부터 사용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서 좀 먼저 어떤 변화점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투아렉을 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관의 변화는 좀 적긴 하지만 실내 편의 사양이라든지 기존에는 상위 옵션에 포함되어 있던 몇 가지 옵션 사항들이 이제 기본 적용이 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도 좀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트림으로는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알라인까지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어떤 트림을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차량으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사실 투아렉의 외관 디자인은 이전 세대, 2세대 모델에서 3세대로 진화하면서 크게 좀 바뀌었죠.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일체형된 굉장히 와이드한 형태의 이러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프로드로서의 좀 인상이 좀 강했다면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투아렉은 본격적으로 이 도심에서도 정말 잘 어울리는 폭스바겐의 대표 플래그십 SUV로 좀 거듭났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실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디지털화된 모습도 3세대 모델로 좀 진화하면서 큰 변화를 겪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주차 리모트 컨트롤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투아렉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에 물건을 실을 때 물건을 좀 더 쉽게 실을 수 있도록 차량의 전고를 낮추는 이러한 기능들도 더해져 있고요. 지금 살짝 천천히 전고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짐 실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실을 수가 있겠죠.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함께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좀 미국 시장을 중시한 모델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수리킷까지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쪽에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고요. 투아렉은 역시나 평탄화가 잘 되는 이 적재 공간을 통해서 물건을 실을 때도 편리하겠지만 또 야외 활동에서 짐을 싣거나 아니면 차박 즐기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어 시트의 그 각도가, 누워있는 각도가 약간 좀 높기 때문에 평탄화를 좀 잘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어 시트와 이제 적재 공간 사이에 틈 같은 것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넓은 적재 공간은 활용도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연식 변경된 투아렉의 실내 공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한 형태이고요. 그래도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도어 쪽에는 3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볼 수가 있고요. 안마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좀 보여드릴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치 되는 부분이라든지 파이핑 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좀 고급스러운 형태를 보여주고요. 착장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3단계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열선 시트 기능은 요번에 전 트림에 이제 기본 적용되면서 좀 더 활용도를 좀 높였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역시나 이 15인치의 거대한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되겠죠. 계기판도 12인치 크기고요. 모두 다 굉장히 큰 크기, 아주 눈이 시원시원한 크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모두 다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공조 기능까지도 깔끔하게 이제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죠. 계기판 같은 경우도 12인치 크기이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뷰 버튼을 눌러서 이 형태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정보 같은 경우엔 스티어링 휠의 이 버튼들을 눌러서 가운데 나오는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좌우 각도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도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좌우에는 이제 터치 형식의 하나의 이 플라스틱 패널로 되어 있는 터치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폭스바겐 그룹은 이 버튼의 그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누르는 감각도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오는 다른 아우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향후 출시될 차량들은 이러한 형태의 버튼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의 물리 버튼 형태를 좀 계산한 형태, 이런 식으로 좀 버튼의 활용도를 좀 바꿀 것 같습니다. 그룹 전체의 방침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아주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운데 스마트폰의 홈 버튼처럼 이렇게 누르는 버튼을 눌러서
이 메뉴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스와이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을 움직였을 때 화면이 이렇게 스와이프 되는 형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한 손가락으로 슬라이드하면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질 않고요. 이 두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스와이프가 됩니다. 실수로 조작을 했을 때 실수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대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여지고 있는 맵 자체가 뭐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즐겨찾기 메뉴들도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상에 보여주는 이런 작은 창들도 이렇게 설정을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에 거기다 또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원하는, 운전자가 원하는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공장치는 이 아래쪽에는 공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공장치와 관련된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안마 기능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트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와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안마 기능이 제법 조금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상에서도 약간 네모난 표시로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 누르는 면적 자체가 일반적인 뭐 안마 시트처럼 이제 공 형태의 아주 좁은 면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면 형태로 넓은 부분이 이제 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사지 기능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또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컴포트 메뉴로 가보게 되면은 시트 아래쪽에 있는 허벅지 받침 부분을 나오기도 할 수 있고 들어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통풍 시트도 이 강도뿐만 아니라 바람이 뭐 허벅지에 주로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등 쪽으로 좀 집중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난방 시트 역시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닫아서 좀 더 깔끔하게 구성도 시킬 수가 있고, 기어 노브도 손을 올려놓기 좋은 형태의 널찍한 형태의 기어 노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고요. 투아렉 가면 오프로드 기능을 좀 빠뜨릴 수가 없죠. 뭐 기본적인 에코, 컴포트, 노말에 이러한 주행 모드 뿐만 아니라 인디비주얼 모드, 오프로드 모드, 스노우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전문가 부분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설정 메뉴가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각 부분에 이런 구성들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또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차량의 정고를 높일 수 있는 다이얼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싱크 모드로 활성화를 시키면 주행 모드에 맞게 차량의 정고를 알아서 조절하게 됩니다. 차량의 속도가 시속 120km를 넘게 되면은 정고를 낮춰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운전자가 수동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레벨에서는 첫 번째 레벨에서는 25mm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레벨 2에서는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입니다. 이 플러스 모드에서는 정고가 70mm 높아져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좀 주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 적재 공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의 정고를 조절해서 무릉거리를 실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에어 서스펜션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그 주차 보조 시스템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앱을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파크 어시스트 또는 앱스토어에서 주차 보조, 폭스바겐 주차 보조를 검색하면 이 앱을 다운 받을 수가 있고요. 차량을 추가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차량 추가로 가보면 이제 블루투스를 활성화를 시켜두고 차량 메뉴 가운데 요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차량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으로 가게 되면은 주차 및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휴대폰 연결, 원격 주차 부분에 휴대폰 연결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앱상에서 나오는 이름인데요. 폭스바겐 리모트 4426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이제 페어링을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차량의 페어링이 끝났고요. 그리고 시작 조건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원격 주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한번 정차된 차량을 빼는 그 기능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굉장히 더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거의 뭐 탑승하다시피 바로 문 옆에 서야지 좀 시동이 걸리고요. 일단 이렇게 시동을 걸게 되면은 차량이 작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차 같은 경우에 뭐 앞으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주차를 빼는 상황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좀 앞쪽으로 좀 빼는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좀 전방 왼쪽으로 차량을 빼는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차량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차량이 움직이게 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경우에만 차량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앞쪽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라 계속 일단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상에는 이제 좌회전을 한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 드디어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차 공간에 이제 주차가 되어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이 멈추게 되겠죠. 차량이 성공적으로 빠졌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투아렉답게 2열 공간에서도 그냥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이 올라가는 요 부위와 시절 발을 두는 요 플로어의 높이 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운전석 앞쪽 봐도요, 거의 뭐 평탄한 이러한 높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승하차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좀 올라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앉았을 때 키가 170인 저한테 지금 시트를 맞춰 놓은 상태인데, 뭐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가고 발을 놓는 공간도 역시나 여유가 있습니다. 요 위아래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을 쭉 뻗어도 그냥 편안하게 자세를 만들 수가 있고요. 파노라믹 선루프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공조장치도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구성된 공조장치 볼 수가 있고요.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싹 이렇게 수납도 되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또 여유로운 이런 시트, 그리고 착자감도 나쁘지 않은 시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6대4로 폴딩이 되는 형태이고요. 뭐 도어 측면에는 이렇게 뭐 전면부에도 이렇게 우드 소재들이 사용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지만, 이 뒤쪽 2열 도어에도 이렇게 우드 트림이 사용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만질 때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우드 소재들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1열 공간, 2열 공간 모두 넉넉하면서도 3세대 모델로 변화되면서 이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 디지털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는 실내의 변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3년형 투아렉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경사항 없습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투아렉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그 주차 리모컨 보조 시스템이 추가가 돼서 이제 차량이 아무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이 주차할 때 애먹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주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앞뒤로 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3년 전이네요. 이 3세대 투아렉을 독일에서 시승했던 게 벌써 3년 전인데, 그때 이 투아렉을 타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기존의 투아렉은 사실 굉장히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실내 공간에서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15인치나 되는 대화면에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기존의 물리 버튼들을 모두 다 통합된 이런 화면 구성이라든지 실내 구성, 거기다가 더 깔끔해진 이 외관, 내외관, 차량의 내외관 디자인들이 정말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 많이 좀 놀랐었는데요. 그 이후 거의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실제 투아렉에 앉아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감각이 뭐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뒤처진다는 느낌은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이 승차감은 정말 쾌적하다는 얘기로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면의 잔 충격 같은 것도 비교적 잘 거르고요.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조금 크게 흔들어 봐도 차량의 좌우 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더 온로드 주행성에 좀 맞춰져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프로드 지향에 좀 고급스러운 SUV를 표방했던 투아렉이라면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죠. 좌우 롤도 좀 어느 정도 부드럽고 좀 좌우 롤도 심한 형태였지만, 그런 것들이 3세대 모델에서 개선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저도 이 취향이, 이러한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엔진 스트로크의 반응도 초기에 그렇게 폭발적인 이 토크를 내뿜어내는 타입은 아닙니다. 좀 가속 페달에 힘을 실어봐도 신호등 앞에서 좀 정차해 있다가 가속하는 상황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60을 넘는 수치의 이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임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가속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좀 의도된 부분이겠죠. 좀 부드럽게 출발하고 일상 주행에서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세팅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가속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에 힘을 확 이렇게 실어 보면은
그 넉넉한 토크가 발휘되면서 이게 차량의 무게가 사실 2.6톤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차량입니다. 그런 무게가 쉽사리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가속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육성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라는 것이 주행해보면 정말 느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엔진 특유의 진동도 느낄 수가 없고, 가속했을 때 그 들려오는 실내로 들이치는 엔진음도 디젤 엔진이라는 생각이 거의 좀 들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이 음색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아렉은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그 다음에 알라인까지 세 가지 트림인데요.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되면서 당연히 뭐 가격 인상폭이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뭐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아주 살짝 저렴해졌고요.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은 100만원 정도가 채 인상이 안 됐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출시될 때마다 정말 연식변경 모델이든 부분변경 모델이든 가격이 훅훅 오르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이 좀 적어서, 이 투아렉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실내 공간, 그 다음에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투아렉이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아직까지 유선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전환시켜 가는 과정인데요. 아직까지 투아렉은 거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빨리 투아렉 모델에도 좀 적용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전기차로의 전환에 정말 온 회사의 자원을 다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아렉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영향이 많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소소한 아쉬움을 빼면은 출시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차량이긴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과 비교해도 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뒤처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답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편안한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원시원한 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사용하기 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형 SUV들 가운데 이제 미국산 SUV들의 상품성이 조금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을 좋게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달려보면은 확실히 이 독일산 SUV들의 주행성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조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